안녕하세요. 네, 저는 신한은학교 교감 이정환이라고 합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학교 입학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신한은학교라는 이름에 그 굉장히 신선함과 그 자유로움에 대한 그 느낌으로 다 많은 궁금증들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생들도 우리 신나는 학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신나는 학교를 수식하는 수식어들은 많이 있습니다. 또 학교를 설명할 수 있는 그 수식어들도 많이 있는데요. 뭐 학력 인정 학교다, 공립학교다, 미래학교, 대안학교, 각종학교, 기숙학교, 중고통합학교 뭐 이런 학교의 어떤 형식이나 운영 방법에 있어서의 많은 수식어들도 따라붙고 있습니다. 이런 신나는 학교는 올해 3월 1일 개교를 했고요. 이제 막 한 학기를 마치고 2학기를 시작하고 있는 신생아와 같은 학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신나는 학교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보시면서 저는 더 나아가서 여기 오늘 모이신 분들께서 대한민국 학교 교육의 변화의 필요성과 또 미래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어, 교육 희망의 큰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기를 네, 기대합니다. 그러면 제가 입학 설명회 전체에 대한 안내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9월 3일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으로 학교 교육의 방향성과 교육과정 안내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2주 뒤인 9월 17일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학교 생활 이야기와 2023학년도 학생 선발 전형 요항 안내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 2주 뒤에는 10월 1일에는 저희 학교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안성에서 특히 안성 지역에 있는 학생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물론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 안성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 설명회, 대면 입학 설명회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입학 설명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1차 설명회와 2차 설명회의 중간인 9월 14일에 내년도 학생 선발 전형 요항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될 예정이고요. 원서 접수는 3차 입학 설명회가 끝난 10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입학 원서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2차 입학 설명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첫 번째 순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는 학교의 교장이신 네, 하태옥 선생님께서 신나는 학교의 교육 철학과 교육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신나는 학교의 교장 하태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신나는 학교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어서 좀 기쁘고요. 네, 또 우리가 오프라인 행사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대면으로 뵐 수 있는 분들은 그때 또 신나게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 신한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신한학교가 추구하는 기본 철학과 학교 운영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신나는 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네, 저희가 지금까지 주로 논의했었던 걸 제가 워드 클라우드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더니, 이 미래학교라고 하는 거 가장 좀 크게 나왔던 것 같고요. 자유라든가 공동체, 뭐 관계, 경험, 진로, 학생 주도성, 기숙사, 뭐 이런 창의력,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들의 이야기 속에 좀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들을 조금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 신한학교에 오기 전에
주로 대안교육이나 혁신교육 그리고 마을교육 공동체나 미래교육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대학에서 가르치던 연구자였었습니다. 제가 연구자 시절부터 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교육학자로 손꼽히는 존 듀이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도 어제처럼 아이들을 가르치게 된다면 그것은 내일의 아이들 혹은 아이들의 내일을 빼앗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나는 학교는 오늘의 방식이 아닌 내일의 방식으로 아이들과 함께 만나는 미래 학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미래 학교라는 게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미래를 이야기하는 방식들은 주로 이런 그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혹은 뭐 디지털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파도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맨 앞에서 도망가면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뒤에서부터 휩쓸려 갈 테니까 앞에서 도망가면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방식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해 왔던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앞에서 도망간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어떤 파도가 오든 간에 그 파도를 타고 놀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파도를 탄다는 것, 이 파도 속으로 널판지 한 장을 들고 파도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일이 될지도 몰라요.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물이 너무 짜지 않을까? 고통스럽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있지만 그 두려움 속에 빠져서 우리가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한다면 이 미래 사회라고 하는 파도들을 넘어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용기를 내서 그 파도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리고 꼭 우리가 뭐 집채만한 파도를 넘어서 월드 그랑프리 서핑 대회에서 1등을 해야만 꼭 재미가 있는 건 아니죠. 나에게 맞는 수준의 파도를 탈 때 스스로의 성취감이라든가 짜릿함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파도를 잡아서 스스로 두려움을 넘어서 신나게 서핑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학교. 이걸 미래 학교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쓴 책, 갑자기 이 책 소개가 돼서 PPL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만 제가 썼던 책입니다. 남들처럼 육아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20세기 이 근대학교의 체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남들만큼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가 우리의 부모님들의 화두였었다고 한다면 이제 남들과 다르게 어떻게 아이들이 자기의 파도를 타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냐가 미래학교의 핵심적인 과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미래학교가 어떤 것이냐, 저는 이제 파이프라인에서 플랫폼으로 배움의 방식이 전환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설계에서부터 디자인에서부터 설계, 직접 제조,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전달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누군가가 다 기획해 놓고 최종 소비자는 그걸 받아먹기만 하면 되는 이런 방식들을 우리가 파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이 사진에서처럼 이게 이제 핸드폰 초기 버전이에요. 사이즈가 어마무시하죠. 이 여자분이 이 핸드폰을 열심히 쓴다고 해서 핸드폰이 작아지지 않습니다. 그죠? 핸드폰을 작게 만드는 건 제조사가 옛날에는 모토로라나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들이 그걸 제일 잘했던 회사들이고 최근까지도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걸 굉장히 잘하고 있는 회사인 건 거죠. 이걸 작게 만들어주고 더 잘 터지게 만들어지고 더 많은 기능들을 넣어주는 것은 결국 그 제조사의 몫이고 우리 소비자들은 최대한 돈을 많이 벌어서 구매력을 높이는 거죠.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더 작은 제품, 더 잘 터지는 제품이 나올 때마다 사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새로운 체제가 등장하면서 이 핸드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죠. 스마트폰이 뭐 구형도 있고 신형도 있습니다만 기본 작동 원리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앱을 스스로 다운받아서 구성해서 쓴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지도 앱을 가지고 목적지를 검색하고 내비게이션 앱을 켜서 그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확인하고 뭐 때로는 대중교통 앱들을 켜서 기차표나 버스표를 예매한다던가 시내버스 시간표들을 확인한다던가 이렇게 가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아니 전화를 걸고 받고 문자를 쓰는데 써야지 왜 그걸로 길을 찾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그것으로 찾아가는 방식, 길을 찾는 방식이 전화기를 잘못 썼다,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목적이 있다면 제 목적에 따라서 제가 필요한 앱들을 구성해서 그것이 하나의 앱도 아니고 여러 가지의 앱들을 조합해서 저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플랫폼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이 학교라고 하는 제도가 150년 전에 근대 사회와 함께 나왔을 때의 핵심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지식들을 다이제스트로 딱 조합해서 그것만 배우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구성한 다음에 그것을 학생이라고 하는 최종 소비자에게 입만 벌리고 있어. 우리가 다 집어넣어 줄게. 그래서 네가 먹고 싶든 먹고 싶지 않든 간에 그냥 씹기만 하면 소화가 될 거야. 누가 더 소화가 잘 됐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소화가 잘 된 아이들부터 먼저 뽑아가겠어 라고 하는 학교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파이프라인 형태의 기관이었다고 한다면 학교가 이제는 더 이상 아이들이 원치 않는 또 혹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억지로 먹이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구성해서 스스로 찾아 먹을 수 있도록 그 판을 벌려주는, 저는 그래서 플랫폼을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저는 판이라고 하는 한국 단어가 어떨까, 혹은 멍석. 네. 그러니까 학교는 멍석을 깔아주고 판을 깔아주고 실제로 그 판 위에서 노는, 멍석 위에서 노는 것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구성해서 놀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교사와 학부모와 지역사회와 행정기관들이 함께 도와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학교를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 학교는 플랫폼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플랫폼의 기본은 두 번째로 중요한 키워드는 자유라고 하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아까 시작 전에 잠깐 틀어드린 저희 학생들이 만든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저희 학교의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키워드도 역시 자유라고 하는 키워드고, 그것이 신나는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자유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단점이다라고 아까 인터뷰한 학생이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로운,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학교라고 얘기했을 때 이 AS 닐이 설립한 서머힐이라고 하는 학교를 흔히들 얘기하는데, 서머힐에서도 이 자유를 그냥 프리덤이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서머힐에서 프리덤을 이야기할 땐 not license라고 하는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할 땐 주로 방종이 아닌 참 자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스스로가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책임은 우리가 두려움을 기반으로 해서 너 이거 책임 안 지면 매 맞아? 너 이거 책임 안 지면 어떤 벌을 받을 거야? 라는 방식으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아이들이 다양하게 내가 여기까지 책임질 수 있나?
이 다음은 어떻게 책임지지 하는 경계들을 계속 이렇게 밀고 당겨보는 다양한 실험들을,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실패하는 것을 격려하는 학교다. 다양한 이 실패들을 맛보면서 아, 내가 여기까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 되는구나를 함으로써 우리의 경계들을 함께 만들고, 그것이 자치와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역시 프리덤 라이센스라고 하는 이 방종이 아닌 참 자유를 설정해내는 이 과정들을 학교가 직접 만들어가는 그런 자유학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키워드로는 공동체라는 키워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나는 학교는 나의 자유만이 최고의 자유가 아니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고, 나의 자유와 너의 자유가 어디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함께 결정해 나가는 학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숙사 학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 인터뷰를 해줬던 친구는 포천에서 6시간이 걸려서 학교에 오는 친구였는데, 단순히 이게 통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기숙사를 이 학교가 주간 캠퍼스라고 한다면 기숙사가 야간 캠퍼스라고 봐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주 야간의 캠퍼스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그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공동체 회의, 아까 제가 서머힐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이 사진이 서머힐 초창기에 서머힐을 설립한 AS 닐 선생님도 여기 앉아 계시죠. 그 학교 회의, 스쿨 미팅이라고 하는 서머힐의 아주 유명한 제도고요. 요게 가장 최근 사진입니다. 여전히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 학교인 건 거죠. 신나는 학교 역시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공동체 회의들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갈등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협력을 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했었던 짝셈이라고 하는 제도인 것 같아요. 전체 학급을 관리하기 위한 담임의 제도가 아니라 일대 소수의 교사들, 지금은 저희가 1기 학생들밖에 없기 때문에 교사대 학생 수가 아주 적어서 1대1이나 1대2 이 정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그 2기 학생들이 들어오더라도 1대2에서 1대3 정도의 수준의 짝셈 제도가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구조 속에서 보다 깊이 있는 소통과 아이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원과 멘토링들이 가능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관계 중심의 공동체 학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역량 기반의 학교다라는 지점입니다. 조금 있다가 저희 교육과정을 주로 담당하는 우리 별마리 선생님, 저희 학교는 그 교사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별칭들을 부르는데요. 제 별칭을 소개를 안 했군요. 저는 하태욱의 가운데 자이기도 하고, 신나는 학교의 시작을 잉태해내는 모태가 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태라는 별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따가 우리 별마리 선생님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 학교는 기본적으로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학교다. 그래서 일반 학교가 주로 지식 중심의 학교라고 한다면 저희는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학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역량 기반의 학교를 표방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미래 학교라고 부르는 다양한 학교들, 예를 들면 뭐 미네르바 스쿨이라든가
네, 소울은 셀프 오거나이즈 러닝 인바이러먼트의 약자고요. 영국의 수가타 미트라 교수가 주창한 네, 교육의 형태입니다. 빅PL은 미국의 매트 스쿨들을 지원하는 네, 빅픽처 러닝의 약자죠. 네, 그리고 MTA는 뭐 그 협동조합으로 유명한 몬드라곤 팀 아카데미의 약자고요. 에콜 32는 프랑스의 주로 IT 쪽에 있는 학교인데 이런 소위 우리 사회가 미래 학교라고 이야기하는 학교들을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더니 이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네, 지식이나 기술 같은 하드 스킬을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 주로 소프트 스킬을 가르치는 학교들이더라. 뭘 소프트 스킬이라고 부르냐 봤더니 보통 이제 이걸 4C라고 이야기하죠. 4C는 네, 커뮤니케이션, 소통 능력, 크리에이티비티, 창의력, 코퍼레이션, 협동 능력, 네, 크리티컬 띵킹, 비판적 사고력으로 이야기되는 C로 시작되는 네 가지. 뭐 이걸 요즘 확대해서 뭐 5C, 6C, 9C까지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요 네 가지의 역량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역량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네, 이걸 주입한다고 주입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해봐야 되는 거죠.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실천해보고 필요한 지식들을 배우는 거꾸로 학습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먼저 해봐야 되니까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학교인 건 거죠. 프로젝트를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여야 하고요. 함께 하는 그룹은 네, 우리가 지금까지의 근대 학교는 계속해서 동종 집단들을 더 분화해서 더 똑같은 아이들끼리 묶어놓는 방식으로 세분화해 왔었다고 한다면 같은 학년, 같은 나이, 같은 성별, 같은 뭐 학업 성취도 뭐 이렇게 계속 분리해 왔었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는 동종 집단 안에서는 경쟁이 일어날 뿐이다. 우리는 경쟁을 지양하고 오히려 다른 존재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에게 시너지를 내는 그래서 최대한 혼합되는 혼합 구성이 중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네, 글로컬이라고 하죠. 지구적 글로벌이라고 하는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로컬이라고 하는 네, 지역에서 실천하는 방식을 네, 합성어로 해서 글로컬을 실천하는 학교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만 이 교육을 하기는 어렵고 학교 안팎을 넘나들면서 배우는 학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떠돌아다니면서 배움의 장소가 한 곳이 아니라 교실이라고 하는 한정된 곳이 아니라 다양한 곳을 떠돌면서 배움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네, 가서 배운다라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학교고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네, 뭐 영어로는 체인지 메이커 이런 표현도 씁니다만, 네, 혁신가 자질이라고 저는 좀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영어로는 entrepreneurship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흔히 번역될 때 기업가 정신 이렇게 표현되면서 그 서구의 기업가 entrepreneur라고 하는 개념과 우리나라의 기업가라고 하는 말이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이것이 요즘 대학 가봐야 별 볼 일 없으니 창업 창직시켜서 돈 벌게 하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오해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저는 이걸 좀 혁신과 자질 교육 이렇게 번역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세상을 충분히 탐색하고 그 안에서 무언가 불편함을 포착해내고 그것을 해결해 내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욕구들을 좀 확인한 이후에 자기주도적으로 창의적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내는 그랬을 때 그것이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 거죠. 다양한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뭔가 이것이 일회적인 해결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체제로 전환되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이윤을 얻으면 사업가, 비즈니스맨이 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인 봉사를 하면 사회사업가가 되는 거고 그것으로 어떤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내면 우리가 이것을 네, 사회적 기업가, 소셜 엔터프리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궁극적으로 이 혁신과 자질을 가르치는 것의 핵심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결국 네,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 추구하는 바가 네, 바로 이 홍익인간의 정신이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신나는 학교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교육 목표에 가장 네, 적합한 학교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다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신나는 학교의 키워드는 직조형 학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나는 학교를 상징하고 있는 네, 마크 중에 하나가 네, 이샵 표시입니다. 이게 이제 가로와 세로, 네, 시줄로 잇고 날줄로 엮는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는 이따가 네, 우리 별마리 선생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육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이미 만들어진 학교들 네, 심지어는 저희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학교 건축이라든가 기숙사들을 짓느라고 학교가 개교한 이후로 이 건축 과정들이 밀려나서 지금 여전히 저희가 그 임시 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어져서 네, 저희들의 건물로 목적 건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미 이 교육청에서 다 준비해서 야 너희들 위해서 우리가 최고의 방식이 이거라고 생각해서 만들어 놨으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참어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도전하고 저희가 이걸 실험이라고 얘기하니까 왜 애들 데리고 실험해? 뭐 이런 식의 오해들을 또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실험이라는 표현보다는 도전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이 미래 사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만들 수 없는 사회, 미래 사회가 워낙 이 변화무쌍한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든 아까 파도 타기 말씀드렸습니다만 서핑을 도전하는 학교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도전들이 계속해서 다양한 방식의 도전들이 모여가면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학교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다양성의 학교였으면 좋겠다. 네. 이 표시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우물정자라고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샵이라고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해시태그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것이 다름일 뿐이지 틀림은 아닐 거다. 그래서 우리의 다양성이 서로 보장되는 학교이기를 바란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나의 배움, 우리의 배움,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승지혜의 배움,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배움.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시줄과 날줄이 엮이면서 그것이 6년간 진행되는 것이 한 학생의 직조형 교육 과정을 만들게 될 거다. 또 한 학생들의 90명의 교육 과정이 모여서 신나는 학교라고 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진들이 모여서 오바마 대통령의 초상화를 만드는 것처럼 신나는 학교라고 하는 한 학생 한 학생의 이 직조형 교육 과정들이 모여서 신나는 학교라고 하는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모여서 신나는 학교를 만들어 나갈 것이고 교실에서의 배움, 학교 안에서의 배움, 마을에서의 배움, 세계에서의 배움들이 모여서 신나는 학교를 만들 것이며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화 교육과정, 그 다음에 1기, 2기, 3기들이 매년 기수별로 6년간 만들어가는 기수별 교육과정, 그 다음에 여러 기수들이 몇 명씩 모여서 만드는 통합반의 이 무학년제의 교육과정, 그 다음에 모든 학생들이 함께 만드는 전체 교육과정, 이렇게가 다양한 방식으로 신나는 학교의 교육과정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교육과정의 키워드는 6년제 중등학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 신한학교를 기획하면서는 6년제 학교를 4+2의 구조로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좀 진행을 하면서는 4년의 기본 기초과정을 하기 이전에 뭔가 좀 못 만드는 배움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들이 아주 절실하게 느껴져서 네, 내년부터는 저희가 지금 교육과정을 조금 더 개편해서 1+3+2의 구도로 좀 바꾸려고 하고요. 아직은 이름이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가칭으로 제가 오늘을 위해서 급조한 과정의 이름입니다. 한울림 과정 이라고 1년짜리 기초 과정. 그래서 학생들이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역량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들. 학생들에게 그냥 무작정 자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자율권을 줄게. 너희들이 알아서 프로젝트들을 만들어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잘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소통 능력이라든가 관계성이라든가 협업 능력이라든가 공동체성 같은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1년 동안 훈련하는 기간이 필요하더라라는 것을 저희가 요번 1년 첫 학기를 지내면서 굉장히 뼈저리게 느꼈고,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과정으로 내년 1년은 좀 기초 과정을 세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그래서 이제 어울림 과정이라고 해서 4년간의 기본 과정을 3년으로 줄이고 1년의 기초 과정, 3년의 기본 과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학교 안팎을 넘나들면서 다양한 실험과 도전들을 해보는 시기이고, 실행을 해보고 거기서 필요한 배움들을 계속 채워나가는 방식의 그 기본 과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저희는 9학년이라고 얘기하는 중학교 1학년들만 선발하는 게 아니고 중학교 2학년, 3학년까지 저희가 선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오는 친구들도 무조건 이 1년 기초과정은 함께 같이 입학한 동기들과 함께 한다. 나이와 상관없이 어느 시점에 들어오건 간에 이 1년의 기초과정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 지금 교육과정 편성의 기본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친구들, 또 자기의 발달 단계가 조금 더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은 교사들과 함께 또 학부모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이 어울림 과정이 조금 줄어들 수는 2년, 1년으로 줄어들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종적으로 졸업 전에 2년은 진로 과정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의 모든 문제들은 대학 입시라고 하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과정으로 갈수록 대안학교가 힘든 이유는 결국은 이 대학 입시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신나는 학교는 마지막 최종 2년, 이 새울림 과정이라고 하는 2년의 진로 과정을 아주 잘 설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2년 동안 세상과 만나는 다양한 인턴십들을 경험하고, 그중에 자기의 길들을 설정해서 자기 프로젝트들을 세워서 그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것을 포트폴리오로 해서 자기의 길들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그게 대학에 가서 조금 더 배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포트폴리오가 이 학생의 배움을 증명하고, 대학들이, 저는 대학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이 정도 포트폴리오를 쌓으면 대학들이 뽑아가지 않을까요? 라는 자신감으로 우리가 앞으로는 대학 정원보다 학생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학의 학생을 뽑아가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정도의 실천력과 이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쌓은 친구들이라면 대학들이 뽑아갈 거다라고 하는 자신감으로 신나는 학교가 진로 과정들을 만들어 내보고자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나는 학교의 비전은 그래서 지금까지의 키워드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 자기 삶의 주인으로 함께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신나는 사람들이라는 말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이 살아가라는 대로 혹은 세상이 이 미래가 두려웠기 때문에 맨 앞에서 도망가야 된다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파도를 잡아서 서핑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찾아서 더 좋은 세상들을 같이 만드는, 그것이 아주 재밌고 신나는 그런 배움이 되는, 그리고 그것으로 나의 길 역시 신나게 열어가는 그런 학생들, 또 그것을 함께 돕는 우리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미래를 향한 서핑, 그 신나는 도전에 함께 하실 학부모님들이 신나는 학교에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순서로 학교 교육의 철학과 방향성을 실현하기 위한 그 방법, 바로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과정을 담당하고 계신 별마리 박성은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신나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박성은입니다. 신나는 학교에서는 별마리 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저희 교장 선생님이신 태님의 신나는 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교육 철학과 미래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잘 들으셨죠? 네, 저는 이렇게 좀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더 좋아서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들으시면서 어떤 것들이 기억에 남으실까 싶습니다. 신나는 학교를 설명하신 여러 가지 키워드들 중에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으실까요? 굉장히 많은 키워드가 있었는데 아주 커다란 글씨로 써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 학교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미래 학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학교와 관련된 그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2차 설명회 때 좀 더 많이 이제 설명을 들으시도록 하고요. 오늘은 미래 학교라는 키워드 속에 들어있었던 교육 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리려고 합니다. 신나는 학교 교육 과정을 설명을 할 건데요. 교육 과정이라는 말 속에는 또다시 자세히 풀어보면 일상의 수업이 진행되는 학교에 어떤 교과가 배치되어 있느냐 하는 것과 동시에 단계는 어떤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일상의 교과들은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가, 그리고 수업이 진행된 후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확인하는가, 그 아이가 제대로 배웠는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단어들이 이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신나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하나의 키워드로 설명드리기 전에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세 가지 마크가 있죠. 이 세 가지 마크가 우리 지금 신나는 학교 1기 학생들이 지난 4월에 만든 신나는 학교의 상징물입니다. 보통 학교들은, 많은 학교는 학교의 마크를 학생들이 만들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학교의 모든 기반이 되는 것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뜻을 담아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지금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 저희는 아까 또 그런 말을 했네요. 다양성이 인정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학교라고. 보통은 또 이렇게 여러 개의 그 마크가 올라오면 이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경쟁을 하는 방식을 또 쓰기도 하지요. 그런데 저희는 이 세 가지 마크를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안에서도 신나는 학교의 학생 주도성, 다양성, 이런 키워드들이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나는 학교는 저희가 작년에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만드는 학교다. 간결하게 표현하느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학생이 스스로 만드는 학교다 이렇게 말했더니 약간의 오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신나는 학교를 둘러싼 대표적인 오해 1번이네요. 학생이 스스로 만드는 학교. 그랬더니 학생만 만드나? 학생의 의견만 가장 중요한가? 뭐 이런 말들도 하고요. 또는 질문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아니, 왜 학생이 스스로 학교를 만들어? 어른들이 준비해 놓지 않고 왜 아이들에게 그런 걸 시켜? 이런 말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학생이 스스로 만든다고 했더니 그럼 뭘 스스로 만드는데 아이들이 만들 수 있는 범위가 대체 어디야?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신나는 학교가 학생이 스스로 만든다고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저는 교육과정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아까도 표현하셨네요. 직조형 교육과정이라고 하셨어요. 자기 교육과정을 남이 만들어준 것을 그대로 받아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우고 싶은 나의 배움을 내가 만들어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학교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러면 왜 학생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방식을 택했는가? 어른이 먼저 만들어 놓고 준비해 주지 않고 왜 학생이 만들어가는 방식을 택했는가? 역시 조금 전에 미래사회에서는 변화가 너무나 다양하고 변화 자체가 상수가 되어 있는 세상에서 기존에 준비된 것만 받아서 수행하던 학생은, 그런 아이들은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오히려 그런 파도를 올라탈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삶을 스스로 주도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살아가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역량은 학생 주도성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학생이 주도한다는 학생 주도성은, 그 말을 다시 풀어보면 그 안엔 크게 두 가지 말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기 삶을 자기가 주도하고자 하는 의지와 태도, 남에게 맡기지 않고 해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해보겠어라고 주도하는 의지와 태도, 그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도를 해보겠어라고 했을 때 실제로 주도해낼 수 있는 능력, 실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학생 주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 아이들의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학교인데요. 그 학생 주도성을 어떤 방식으로 키우고자 하는가? 지금 학교에서 뭔가를 가르치고 나서 나중에 미래에 어른이 됐을 때 주도성을 발휘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학생 주도성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 그것은 바로 지금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해보는 과정에서 주도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 나의 자유를 발현을 해봤을 때 나의 자유와 타인의 자유가 만나는 지점이 어디인지, 내가 어디쯤에서 조심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디쯤에서 나의 욕구를 좀 참고 타인의 욕구를 들어줘야 되는지, 이런 건 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바로 여기서 해보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주도성을 키워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사가 미리 준비해주고 아이들한테 따라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괜찮아, 해볼 수 있어, 너희가 지금 바로 해봐라, 우리는 그것을 허용한다. 아니,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직접 하는 것을 장려한다. 그리고 직접 여러분이 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옆에서 함께 도울게 라는 말입니다. 학생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물가에 아이가 갔는데 위험한 상황인데 교사가 학생이 주도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위험한 곳으로 가거나 또는 그것이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나 그럴 때 교사는 옆에서 아이에게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위험한 건 없을까? 걱정되는 건 없을까? 등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아이가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가는 방식으로 학생의 주도성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이 무엇인지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 학생이 제안하는 신나는 학교라는 이 내용은 올해 신나는 학교에 입학했던 학생들이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가 신나는 학교라는 이 학교를 개교하는 과정도 참 남달랐습니다. 보통은 학교를 어른들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입학을 하죠. 근데 신나는 학교는 작년에 학교의 개교를 준비하는 1년의 기간 동안 학생들이 신나는 학교의 모습을 제안하도록 했습니다. 학생 개교 추진단이라는 것을 운영을 했는데요. 그 학생들이 모여서 신나는 학교가 어떤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는지를 많은 탐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딱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신나는 학교는 물론 일반 공립학교, 일반 보통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학교와는 다른 학교를 이미 표방을 했었어요. 그런 대안학교가 되겠다고 표방을 했는데, 학생들이 다른 대안학교도 다 돌아보고 나서 딱 한다는 말이, 신나는 학교는 기존의 대안학교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신나는 학교는 일반 대안학교와는 또 다른 학교가 되어주세요. 그런 신나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키워드로 제시한 것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자신을 탐구하는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나는 학교에 오는 학생들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등학교에 입학하고 있는 학생들인데요.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중등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입니다. 사춘기를 넘어서면서 사춘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정체성, 그리고 또래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는 그 중요한 사춘기, 청소년기 시절에 자기 정체성을 찾아 나가는데 시간을 충분히 쓰기보단 네, 아까도 대학 얘기가 잠깐 나오기도 했는데 미래를 위해서 대학 가기 위한 공부를 하느라 학원을 다니느라 선행학습을 하느라 자기를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있지를 못해요. 아이들은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대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를 모른다. 내가 나를 좀 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달라. 이것이 아이들의 가장 큰 목소리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나를 알았는데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자신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을 하게 해달라는 건데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또는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내 인생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진로 교육을 충분하게 해달라는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내가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 미래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단지 학교 다니는 시간 동안 기존의 학교에서 하던 공부가 하기 싫어서 여기를 도피처로 삼아서 와서 여기서 그냥 놀다만 가는 그런 학교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다른 방식으로 배우지만 그것이 충분히 실력을 키우는 교육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야기였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네. 이거 참 쉽지 않은 얘기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바로 이런 말을 하네요. 신나는 학교의 가장 기본이 자기의 주도성을 키우는 것의 가장 기본이 자유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자유라는 것, 무제한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 아이들끼리도 그런 말을 합니다. 자유만 있지 책임은 없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스스로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조화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른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스스로 터득해내고 있는 중이죠. 책임감을 키우는 교육을 해달라는 것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했던 얘기예요.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걸 가만히 보시면 아이들이 어른보다 낫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아이들에게 믿고 맡겨도 되겠다. 아이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드시죠? 저희도 그런 것을 믿음을 기반으로 신나는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에 신나는 학교의 비전을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비전을 말씀드리고 이 비전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설명드릴게요. 신나는 학교의 비전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올곧게 선 아이들이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신나는 사람들이 되고자 하는 것이 신나는 학교의 비전인데요. 학교의 비전은 그냥 허공에 이렇게 공허하게 떠돌아다니는 말이면 안 되죠. 이 비전이 학교에서의 교육으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야 일상에서 이것들이 보여져야 이것이 실제 비전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비전을 그대로 학교의 교육과정으로 구체화하고 하는 작업을 했어요. 신나는 학교의 교육 목표를 이제 좀 전에 그 비전과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학교의 비전의 첫 번째 단어가 자기 삶의 주인이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자유로운 자기 삶의 주인이라는 문구가 보이시죠? 우리 학교의 비전에 맞춰서 신나는 학교의 교육을 6년간의 교육을 받고 나가면 이런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는 저희들의 교육 목표입니다. 첫 번째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기 삶의 주인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평화를 지키면서 평화롭게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민주시민이 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주어지는 것을 그냥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저희는 신나게 미래를 열어가는 그리고 전 세계를 지구를 생각할 수 있는 신나게 미래를 여는 지구인이 되기를 이 세 가지가 저희 신나는 학교가 원하고 있는 세 가지 교육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교육 목표를 이제 교육 과정으로 구체화시켜 나갈 때 그럼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라고 이제 그 가르칠 내용을 찾아 나가는데요. 아까도 잠깐 저희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 역량을 가르치는 학교다. 역량에 기반한 학교다라고 표현하셨죠. 저희는 아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역량이라고 보고 있는데 세 가지 교육 목표에 맞추어서 그것을 키우는 역량을 이렇게 우리 학교의 역량 세 가지로 명명했습니다.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저희는 주체적 삶 역량이라고 부르고요. 평화롭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민주 시민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공동체 역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나게 미래를 여는 지구인이 되기 위해선 배워야 돼요. 그것이 단지 지식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경험이기도 하고 기술이기도 하고 다양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배워나갈 수 있는 배움 역량 크게 세 가지. 그래서 신난학교의 핵심 역량은 주체적 삶 역량, 공동체 역량, 그리고 배움 역량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저 세 가지 배움 핵심 역량은 다시 이렇게 중요한 우리 학교가 기치로 내걸고 있는 중요한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에 맞추어서 다시 세부적인 핵심 역량들로 구체화되고 있고 각각의 역량은 또다시 수준을 따라서 나누어서 기초 수준과 도전 수준으로 나누어서 되게 체계화된 역량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계화된 역량들은 또다시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을 만드는 기본 틀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만 한번 볼까요? 주체적인 삶 역량의 중요 질문은 뭐냐면 보시면 첫 번째, 나는 진정으로 원하는 나의 삶을 위해 나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말들.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있다면 나의 그 한계에 매여 있지 말고 나 자신을 주체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가?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역량 안에 변화 주도 역량이 다 베이스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 역량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공동체 역량에 보면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 맺고 살아갈까? 어떻게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을까? 세 번째 보면 나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마지막 질문을 가만히 보시면 나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아까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것의 가장 마지막에 보면 혁신가적 기질, 변화 주도 역량이라는 말씀, 체인지 메이커라는 말씀을 하고 계셨죠. 저희는 신나는 학교에서 열심히 배워나간 아이들이 단지 자기 개인의 영달만 모색하는 친구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배우지만 그것으로 결국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에 일조할 수 있는 세상에 기여하는 학생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배움 역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질문은 하나는 어떻게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을까 하는 소통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사고력. 이 두 가지를 배움 역량의 가장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의 교육 과정을 몇 가지의 과정으로 나누어 봤는데요. 주체적 삶 역량을 기르는 과정을 저희는 샵 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이제 샵이라는 기호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신나는 학교의 상징이 샵이라고 했는데요. 샵 나 과정. 그다음에 공동체 역량을 중점으로 기르는 과정을 우리 과정이라고 하고요. 배움 역량을 중점으로 기르는 과정을 누리 과정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의 그 샵 우리, 샵 누리, 샵 누리 역량을 키울 수 있기 위한 저희들의 교육 환경으로서 계속해서 몇 번씩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냥 그 학생들을 1대 30명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수준의 담임이 아닌 1대 1, 1대 2, 1대 소수의 그런 아이들과 6년간을 함께 따라가고 있는 짝쌤 제도. 그다음에 학교의 힘만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지역과 마을과 함께 키워가는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환경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샵나 과정은 자기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체적 삶 역량을 위해서 준비된 과정이라고 했는데요. 그 과정의 교육 목표는 이렇게 됩니다. 우선은 나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변화시켜서 자기다운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량, 그런 교육 과정을 샵 교육 과정이고 샵나 교육 과정이고 샵나 교육 과정의 목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샵 우리 교육 과정의 교육 목표는요. 우선 공동체에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
그러니까 마음으로 따뜻하게 아 나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구나. 외롭게 혼자 지내는 공허한 것이 아니고 뿌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와 세상의 변화에 참여해서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이 샵 우리 교육과정입니다. 그다음에 샵 누리 교육과정은 보통 학교에서 요즘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존의 공립학교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인데 스스로 그 안에 있으면서 느꼈던 한계 지점이 뭐였냐면요. 너무나 가르쳐야 할 교과의 지식 양이 많습니다. 지식의 양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충분히 터득해낼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깊이 있게 배우지를 못해요. 표면만 얇게 훑고 지나간다는 느낌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것이 학교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굉장히 아쉬운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르쳐야 할 지식의 양은 줄이고 가장 중요한 지혜가 되어야 할 근본이 되는 것들을 가르치는 대신 그것을 삶과 통합시켜서 아이들이 체득해 나갈 수 있도록 배우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은 배움을 지향하고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배운다는 것이 지겨운 게 아니라 배우는 게 정말 재밌는 거구나. 배우면 기쁜 거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러면서 실제 세상에서 배우면서 자기가 배운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과정이 샵 누리 교육과정입니다. 이 샵이라는 기호는 정말 다양하게 모든 곳에 쓰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학습 내용과 학습 방법 측면에서 샵 기호를 설명을 드려본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학교가 보통 학교와는 조금은 다른 것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주체적 3역량, 자기를 탐구하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고 공동체와 함께 토의하고 그다음에 세상에 기여하는 시간까지도 더 많이 확보해야 돼요. 그러면 기존 학교에서 하고 있었던 수업 시간을 줄여가면서 이것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기존 학교에서 하고 있었던 보통 얘기하는 국영수, 사과 이런 수업의 수업 시간들은 훨씬 더 줄어들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 배움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핵심으로 남겨놓은 것들이 이런 겁니다. 아까 C줄로 있고 날줄로 엮는다고 그랬는데 정말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될 것이 뭘까라고 한다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지식이라기보다는 지혜일 것 같아요. 인류가 쌓아온 지혜. 지혜는 정말 남겨줘야 되는 거겠죠. 근데 또 하나 과거에서부터 내려온 지혜만 가르쳐주면 되느냐?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전망도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 사회를 보는 눈, 미래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가는 자신의 힘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C줄로 저희는 한 줄은 여기에 한 줄, 왼쪽 한 줄은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고요. 오른쪽 한 줄은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입니다. 저희는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으로 유엔에서 발표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이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세상을 더 나은 세상,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유엔에서 발표한 목표들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는 그 교육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세상에 대한 배움이라고 한다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는데 나에 대한 배움, 우리에 대한 배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가로로 횡으로 가로지르는 줄, 날줄은 첫 번째 줄은 나에 대한 배움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줄은 우리에 대한 배움입니다. 이것은 이제 교육 내용, 학습 내용이라면요. 네, 또 하나 오른쪽 학습 방법으로 또다시 이 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교 신나는 학교를 설명하는 수식어 중에 또 하나 대표적인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중고통합 6년제, 무학년제 학교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신문기사를 검색하면 무학년제 학교라는 말이 많이 대표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무학년제 학교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수업을 그 6년의 아이들이 다 모여서 하는가? 모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어떤 것은 다 같이 섞여 있을 때 효과적이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때에 따라서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학습 단계별로 개인별로 나누어지는 배움들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맞춰지는 개별화 교육 과정도 있고 같은 나이 또래나 아니면 학습의 단계가 같은 아이들끼리 함께하고 있는 단계별 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단계를 모두 넘어서
연령대가 다른 학생들이 모두 다 섞여서 배우는 형태의 통합적인 배움도 있습니다. 이거는 수업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취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가 모여서 진행되고 있는 주제 중심 통합 교과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초 교육이 돼야 되는 기초 중심 개별 교과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면, 그러니까 신나는 학교의 핵심 역량인 주체적 탐 역량, 공동체 역량, 배움 역량 이 세 가지를 잘 연마를 해서 아이들이 결국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미래를 살아가는 것, 미래에 대한 목표, 미래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해보면서 신나는 학교에 다니면서 이 주제들을 직접 학습하고 직접 실천해 보면서 자신들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그런 교육 과정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6년의 과정을 지금 어떻게 단계를 나누었느냐?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잠깐 설명하셨어요. 처음에 저희가 어울림과 새울림 단계로 4+2 과정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지금까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서의 설명입니다. 지금 이제 올해 2학기 하반기 동안 이 교육 과정의 단계를 조금 더 수정해서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조금 다른 형태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앞에 있는 그 4년의 시기는 학교에 같이 적응하고 신나는 학교에 함께 적응하고 그다음에 신나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그 수업에 적응하는 기간인 그 기초 과정, 그다음에 신나는 학교가 추구하는 방식으로 아주 날개를 달고 다양하게 자신을 실험해보는 배움을 진행하는 3년 다 합쳐서 어울림 단계라고 부릅니다. 이 어울림 단계에 4년이 있고요. 그 4년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세상에 나아가기 위한 자신의 그 세상을 탐색해 나가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단계인 새울림 단계 이렇게 2년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울림 단계를 다시 세분화시키면 저희는 이것이 이제 지금은 2년과 2년의 과정으로 1단계, 2단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저 위에 보면 N명의 학생이 만들어가는 N개의 교육과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N명의 학생이 만들어가는 N개의 교육과정 이렇게 말했더니 또 여기서 또 오해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N명의 학생이면 그러면 모든 아이들에게 개별화 교육과정을 해줘야지 왜 모든 아이들을 막 섞어놓고 똑같은 걸 하라고 해? 뭐 이런 오해도 또 발생이 돼요. 똑같은 걸 배워야 할 때도 있죠. 그리고 아이의 취향과 아이의 흥미 적성에 따라서 분화되어 가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그런 것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아래쪽에서부터 보면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진 선들이 모여들어서 이렇게 하나의 루트를 통과하고 있는 것이 보이실 것 같아요. 하나의 루트를 같은 틀로 통과를 하다가 그 다음에 여러 아이들이 각자의 길로 분화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신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런 형태예요. 처음에 어울림 단계에서는 서로 다른 아이들이 모여들어서 같은 것들을 배워나가고 그러는 중에 각자 자기의 것들을 실험하면서 자기의 길을 찾아 나가면 점점점 자기의 교육과정을 분화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졸업하는 학생 한 명에게 한 아이를 쳐다보면 그 아이가 배워나간 교육과정은 우리 학교의 모든 아이들과 6년치의 교육과정을 다 합쳐보면 다 다른 교육과정이 진행되는 거죠. 네. 각 단계별 어울림 단계와 새울림 단계의 각 샴다, 샵우리, 샵누리의 단계별 교육과정은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세하게 하나하나 읽기보단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어쨌든 샵나, 샵우리, 샵누리 모두 다 어울림에서부터 어울림 1단계, 2단계, 새울림 단계로 가면서 점점 점층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점점 더 많이 분화되어 나가고 자신을 찾아 나가고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교과가 편제되어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표인데요. 이것도 역시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2학기 동안 조금 더 수정이 되어서 내년에는 약간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는데요. 어쨌든 방향은 어느 쪽이냐면 지금은 조금 더 개별적인 교과들로 많이 나뉘어져 있는 형태라면
내년에는 조금 더 통합적인 형태로 변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을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학교 교육과정 여기 제가 왼쪽에 써드린 말 중에 첫 번째에 있는 말이 있습니다. 학점제 기반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혹시 요즘 고교 학점제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고교 학점제라는 말이 있고요. 그 고등학교가 학점제 기반의 교육과정으로 바뀐다는 말인데 학점제라는 말은 뭐냐면 기존의 학교들은 아이들이 어떤 과목을 제대로 충분한 그 배움을 이루지 못해도 그냥 학교에 가서 잠만 자고 있어도 출석만 하고 있으면 그 아이는 학년을 진급합니다. 그래서 정말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중고등학교 6년을 내내 학교만 잘 출석을 하면 6년 내내 학교 가서 잠만 자고 있었다 하더라도 아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학점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교과를 선택을 했다면 그 교과가 원하는 최소 이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최소 이수 기준을 넘어야 학점을 통과해야 졸업하고 진급할 수 있는 것이 학점제예요. 학점제가 말하는 것은 그 학생이 자신의 배움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학교는 신난학교는 그러니까 어울림 1단계 7학년에 입학할 때부터 모든 교과들이 다 학점제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도 신나는 학교를 들어왔던 학생들의 오해가 좀 있었어요. 신나는 학교에 오면 그냥 신나게 놀면 되는 줄 알았던 학생들도 있네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 신나는 학교 수업이 철저하게 진행되는 수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철저하게 진행되는 수업에서 힘들어하고 왜 신나는 학교가 신나지 않는다. 신나는 학교 왔더니 왜 시험을 보느냐. 신나는 학교 왔더니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느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저희는 제대로 된 깊은 배움을 하기 위해서 신나는 학교를 연 것이지 노는 학교를 만들려고 신나는 학교를 연 것은 아닙니다. 최소 이수 기준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모든 학교가 똑같이 하듯이 똑같은 내용을 동일하게 배우고 이걸 다 배워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하는 것, 강점을 찾아 나가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강점을 강화해 나가는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신이 약한 지점인 약점을 보완하는 교육과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실력을 배양하는 교과도 있고 자신의 우수성을 추구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학생들이 자기의 목표를 자기가 선택해 나갈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오른쪽에 교과 편제표를 가만히 보시면 샵 나나 샵 우리 교육과정은 우리 학교의 철학과 관련된 교육과정이라서 모든 아이들이 다 들어야 됩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다 의무 교육과정이고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샵 누리라고 하는 교육과정은 여기가 이제 배움에 해당되는 영역이고요. 뭐 인류의 지혜, 자연의 법칙, 상상과 표현, 암과 삶의 기술 이런 말들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내용은 그냥 이렇게 인류의 지혜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냥 기존에 익숙하신 말들로 그냥 살짝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지혜가 반드시 국어는 아닌데 그래도 국어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한 언어로 바꿔드릴게요. 국어와 사회 시간. 이것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은 그래도 언어는 배워야 되잖아. 지혜를 익히기 위해서 언어는 배워야 되잖아 하는 그런 국어와 그다음에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자라는 사회 교과들 이 두 가지가 모여서 인류의 지혜 교과군입니다. 그런데 그 교과를 제외한 이것은 어울림 과정에서는 다 의무 사항이지만 그 밑에 보면 자연의 법칙 이것은 수학과 과학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상상과 표현 예술 영역입니다. 예술과 창의력 사고 영역이고 암과 삶의 기술 이쪽은 외국어와 그다음에 의식주 정보와 관련된 영역들이 암과 삶의 기술에 들어있고요. 샵배움은 무엇이든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것을 샵배움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 어울림 2단계 쪽으로 가보시면 자연의 법칙, 상상과 표현, 암과 삶의 기술 여기가 각각 몇 단이다. 각각 몇 단이다라고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울림 1단계는 각 영역별로 몇 단위씩 수업을 한다는 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어울림 2단계로 가면 이게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 학교에서 어울림 1단계, 2단계를 거쳐갈수록 아이들이 자신의 강점을 찾아가면 어느 부분을 강화해 갈지 자신이 무엇을 더 배우고 싶을지 그것을 알아간다면 그 안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선택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올림 과정으로 가면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자기 교육 과정을 자기가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네. 신나는 학교에 그러면 이제 교육 과정을 저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실제 이런 진행되고 있는 일상의 수업은 어떤 모습이냐? 자, 신나는 학교의 수업과 평가 부분이 기존 학교의 수업과 평가와는 굉장히 많이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신나는 학교의 수업과 평가가 다르냐?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이 두 가지 문장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학교를 다녀보셨고 그다음에 학교를 보내보셨으니 아실 것 같아요. 보통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아주 다른 아이들이 모여 있어도 그 교실의 수업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같은 목표를 세워놓고 그 같은 목표에 따라오느냐 못 따라오느냐로 점수를 매깁니다. 얼마나 잘 따라왔는가 아니면 못 따라왔는가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고 그것으로 심지어 석차를 매기죠. 석차를 매겨서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그 정해져 있는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근데 정해진 시간에 학생이 스스로 그것을 따라가기에 자기의 속도가 부족한 학생들, 속도가 빠르지 않고 학습 역량이 부족한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 그 높은 순위를 점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또 다른 편법으로 사전에 선행학습을 하지요. 그래서 그런 선행학습들이 계속 너무너무 격화돼서 지금은 초등학생들 단계도 모두 다 선행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같은 수업 시간 안에 들어와도 내가 어디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목표로 삼습니다가 아이들마다 다릅니다. 아이들이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속도를 자기가 정합니다. 그걸 선생님과 함께 굉장히 많이 면밀히 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학습 목표를 결정을 하고요. 그러면 자기의 목표가 아이들마다 다 다르니까 마지막에 평가를 할 때 평가의 지표가 되는 게 뭘까요? 교실에서 다 같이 정한 수업 목표를 따라오느냐 못 따라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설정한 자기의 목표를 자기가 이루었는가 이것이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 각자의 목표가 다 다르니 석차를 매길 수가 없죠. 누군가와 경쟁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 나의 목표를 내가 이루었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해진 목표와 속도가 아니고 내가 정하는 목표와 속도인데 그러면 이걸 내가 잘하는 학생은 자기 관리를 잘해 나가고 되게 지향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생은 잘해 나가겠지만 그게 안 되는 애들은 어떻게 하는가? 네,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짝쌤도 있고요. 그리고 내 삶의 나침판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배우는 또래 집단 사이에서의 그 배움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아이들이 잘하지는 않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면 그때부터 아이들은 굉장히 달라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친구와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목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석차를 매기는 상대평가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평가는 합니다. 이 절대평가를 굉장히 세밀하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성장하고 있고 역량이 어느 지점에 도달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그것을 6년간 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다 마련하고 있지 못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한참 뒤에 나오나 봅니다. 네. 나중에는 저희가 이런 형태의 역량 중심 성적표를 만들고 이것을 학부모님들께 발송을 해드리고 아이들도 이것으로 표현을 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또다시 아이의 다음 학기 수업을 설계하는데 기초 자료가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것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지금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고 있는 수업의 기초는 다 이것을 기반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나는 학교의 수업에서 조금 더 수업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여기서 자유롭게 평화롭게 함께 신나게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주도하는이라고 말했죠. 그 주도하는이라는 말에는 아이들이 자기의 배움을 스스로 기획하고 스스로 기획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고 경험하면서 함께 즐기고 그다음에 신나는 학교 배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모습이
서로 토론하는 모습이에요.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설명하고 그것을 듣고만 앉아 있지 않습니다.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모여 앉아 있는 토론하는 배움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학교 안에서만 배우지 않고 많이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아이들이 서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갑니다. 같은 나이 또래의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학년제로 섞여 있기 때문에 선배들도 만나고요. 그다음에 학교 안에 선생님들도 만나고 그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관련된 전문가를 만나고 사회 혁신가를 만나고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아이들은 자신의 롤 모델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배우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여기까지도 굉장히 많이 도전합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공부해서 친구들을 가르쳐 주는. 제일 잘 배우는 건 친구를 가르칠 때라고 하잖아요. 서로 가르치는 수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은 단지 머리로만 아는 배움이 아니라 가슴을 때리는 배움. 해봤더니 가슴에 뭔가 느낌이 오는 것. 그리고 어떤 그 필요성을 느꼈을 때 직접 실천하는 손과 발까지 이어지는 그런 배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일상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모습들이라고 했는데 저희 수업의 거의 대부분의 모습들은 이런 모습이네요. 여기 보면 왼쪽에 첫 번째 있는 사진은 가운데 어떤 강연자가 한 명 앉아 있는데요. 이 강연자를 선생님들이 준비해 주고 학생들이 그 강연을 들은 게 아니고 이 강연자를 학생들이 섭외했습니다. 강연자를 섭외하고 이 강연자와 함께 그날 강연에서 들을 질문을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묻고 싶은 질문을 사전에 뽑고 강연자를 모시기 전에 사전 인터뷰를 해서 질문도 서로 교환을 하고 당일에 강연회를 진행하고 어떤 배움이 있었을 때 단지 그 장면이 아닌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배움들이 일어나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그것을 회고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배움을 아이들은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어울림 1단계 학습 시간표인데요. 이거는 거의 어울림 1단계 학생들의 학습 시간표는 거의 비슷하지만 이 안에서 자연의 법칙이나 상상과 표현, 삶의 기술 이런 경우에는 이 안에서도 아이들이 몇 가지의 주제로 나누어서 선택 교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울림 1단계 학생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우리 학교의 시그니처 배움이기도 한데요. 샵 배움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여기는 정말 무엇이 되어도 상관없다. 너가 정말 배우고 싶다면 뭐가 되어도 한번 해보자. 또는 네가 잘하는 게 있다면 친구들을 가르쳐도 줘보자. 서로 배워보자. 또는 너 혼자 자기 주도적으로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뭐가 돼도 해보자. 라는 시간들이 샵 배움입니다. 어울림 1단계 학생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이제 실험을 해보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자기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연습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울림 2단계 학생들은 여기에 보면 연두색으로 표시하고 있는데요. 스스로 자기 시간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 화수목 오전에 세 타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오후에 있고 그 다음에 월화 오후에 각각 한 타임씩 이렇게 총 한 13시간, 15시간의 시간이 있네요. 요 정도의 시간을 자기가 스스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마다 각자 이렇게 시간표가 다릅니다. 어울림 2단계 아이들은 개개인의 시간표가 다 달라요. 저희가 현재는 어울림 2단계 학생들이 9명이 있는데 9명 학생의 모든 시간표가 다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6년의 교육과정을 이 역량 중심 성적표에 표시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연간 학사 일정의 형태도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보통 그냥 3월 1일에 개학하자마자 각각 그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식의 교과의 수업이 진행되는 형태가 아니고요. 일단 학기가 시작할 때 우선 저희가 먼저 해본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활동학습 기간이 먼저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활동분기가 있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학습분기가 진행이 되고 학습분기를 통해서 배운 것들을 실제로 실현해보는 프로젝트 분기를 진행시키는 이것이 저희 학교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인데요. 또 이제 이것이 그 학기에 가장 중요한 필요성에 따라서 약간씩 변화가 있습니다. 지난 1학기 신나는 학교는 사람이라는 주제어로 그 안에서 건강과 웰빙이라는 주제어로 나와 우리의 만남, 서로의 관계를 만드는 것에 주력을 했던 배움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건강한 인체, 그리고 나의 건강 관리,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이런 주제어를 가지고 여러 교과가
서로 만나지면서 지난 학기의 배움을 이루어 갔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건 처음 개교했던 우리 학교에서 건물도 아직 없는 학교에서 학교의 어떤 총회나 학교의 위원회나 의사소통 구조나 이런 것도 다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갔던 지난 한 학기의 모습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이었던 건 3월에는 저희가 만나자마자 함께 배우는 친구들의 자기 집으로 그 고향으로 찾아가서 너는 어떤 삶을 살아왔니?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돼지우리 프로젝트라는 것을 첫 번째 했었네요. 그리고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를 했었고 각각 다양한 학습 분기의 배움을 진행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학기 마지막 성장 발표회 시간들이 기억이 남습니다. 저희의 한 학기 동안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서로 다른 아이들이 만나서 각자의 자유가 부딪히면서 공동체라는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가장 커다란 배움이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선생님들도 그 안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한 학기 성장 발표회 때 아이들이 발표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희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한 학기 만에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인가? 저게 7학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말인가? 굉장히 놀랍고 감동을 했고요. 이런 힘이라면 아이들은 정말 시간이 흐를수록 굉장히 자기 주도적이고 그리고 자신을 알아가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찾아가는 그리고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을 저희는 지난 1학기를 지내면서 하게 되었네요. 네, 여기까지 신한학교 교육과정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2시간이 넘는 시간으로 1차 입학 설명회를 진행했는데요. 사실은 오늘 시간은 입학 설명회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같이 미래 교육이나 학교 교육 변화에 대한 걸 한번 공감해 보는 시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굉장히 공부가 됐겠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입학 설명회 1차 영상은 저희가 영상 편집을 해서 유튜브 학교 유튜브에 올려놓을 예정이기 때문에 앞부분 못 들으신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답변 드리지 못한 내용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답변 가능한 영역들은 정리해서 2차 답변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차 다음 이제 입학 설명회는 9월 17일 2시 온라인 오늘과 똑같은 주소입니다. 네, 이걸로 접속하셔서 네, 같이 한번 입학 설명회와 학생 생활 이야기와 입학 전형 요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 그리고 질의응답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2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